판례 규제 최종 교정이 마무리되면서 보충 자료가 드디어 완성이 됐거든요. 이게 판례 규정이 단순한 판례 규정만이 아니라 판례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판례 이런 것도 발견하게 돼서 이제 그걸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 판례 규제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선봉행정법 총론 그 이론서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에도 반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판례 교정 과정에서 일부 발견된 누락됐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요 책이 출판되고 나서 그 반영하지 못했던 최신 판례, 금년도 7월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교정 과정에서 목차를 그 세분류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작업할 때마다 교재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럴 거 그 진작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왜 보충 자료를 또 내냐 그러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저도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작업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게 한꺼번에 팍팍 떠오르면 뭐 여러분들 입장에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알잖아요. 그 인간의 시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볼 때 못 느꼈던 게 이제 두 번 볼 때 또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 노력이다라고 좋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도는 이제 국가배상 일부 나갔는데 공무원 요건까지 나갔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 3편까지 우리가 보충자료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거. 자, 그래서 보충자료 1페이지 보면 통칭에 관한 건데, 이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개최하고 대북 송금액, 이게 밑줄이 추가된 거거든요. 밑줄이 추가된 거 맞나? 그때 강의할 때 밑줄 치라고 얘기했던 보충자료를 해놨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부정사례 맨 밑에 보면 이제 서운 취소만 돼 있었는데, 그때도 말로 했죠. 서운 수여와 구별되는 거고, 서운 취소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로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주석이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교과서 38쪽인데, 이것도 일부가 추가가 됐죠. 일부가 추가됐고,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와 그 연한, 요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밑줄을 추가한 거고, 그래가지고 저기 교과서에는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또는 기본 방침, 그게 너무 추상적이라 이렇게 나눴고, 오른쪽에 부정사례 보면 그 실시 여부, 이거는 본질적인 거지만 실시하되 그 시기나 범위에 관한 답이 다 나오죠. 세부적인 사항,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대법원과 헌재 그 비교하는 거, 이건 옛날에도 있었는데 교재에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 금액과 구별할 게 이제 징수 업무 이 사소한 거, 그죠? 징수 방법에 관한 거, 그게 이제 그 비교하는 밑줄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부정사례 7번이 6번하고 7번이 추가가 됐죠? 6번하고 7번이 아니구나. 7번이 추가가 된 거죠.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사항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추가가 됐던 거고, 이 핵심 정리가 금년도 3월 판례까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5, 6, 7까지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제한적 긍정설인데, 요것도 빠진 게 아마 추가가 됐을 거예요. 논점이.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등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복종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인을 뭐라 그래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이런 공무원들을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중적 지위잖아요. 특별행정법 관계 구성원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의 지위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군인이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본권 행사하는 게 복종 의무 위반이 된다면 기본권을 부인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논점, 군인 복무 규율에 군인에게 건의나 고청 심사를 청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그 재판 소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부적인 사전 절차로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가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건데 이건 이제 일부 밑줄 추가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의료법에 관한 거는 밑줄 칠 의미가 없는 거를 괜히 쳤네. 저거는 의미가 없었고 그냥 체육시설업법만 적용될 때는 자족적 신고인데 4번. 근데 그거와 비교할 게 그 학교보건법 다른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때 성질이 달라진다는 게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이러니까 같은 체육시설 신고가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신고하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성질이 다른 거죠. 의제되는 게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뭐 하나만 적용될 때하고 2개 이상이 적용될 때 달라져요. 수산업법상 수산 제조업 신고하고 이건 밑에 주석 달았지만 어업 신고 그거는 밑줄 빠뜨렸네. 어업 신고에 관한 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보충 자료 어업 신고가 3에 5 동그라미 5 나오고 요 1번 같은 건 주석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업 출원인의 표시 이 주소가 표시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이다라는 거 주석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 관한 거 이것도 밑줄이 추가된 거죠. 열이 좀 많이 오네. 추워서 그런 건가. 그 다음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것도 주석이 추가된 거죠. 교과서 260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좀 애로가 있겠는데 시험 앞두고 몸에 안 좋으면 진짜 그거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없죠. 그죠? 뭐라? 사실행위에서 통지통보 번호가 16, 17이 됐지? 이 번호는 뭐가 잘못된데 번호 무시하고 그 서운 취소 통보, 산산 통지다. 이거 통칭에 관련해서도 앞에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빠뜨렸던 게 발견된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 통보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자격 상실 및 자격 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 뭐 우리가 봤지만 안내자 나오는 거는 다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324쪽에 이 중요한 걸 하나 놓쳤거든요. 이게 공개 대상 정보인데 심리 생리 검사를 의뢰한 문서 발송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 이걸 발송 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공개 대상 정보이고 심리 생리 검사에서 질문 내용 문서에 관한 부분 이거는 그 굉장히 예민한 그 생체 정보에 관한 거니까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다.
론스타 먹튀 사건이 판례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저 17번이 검수 324 17번이 또 추가된 거네. 아니구나. 17번이 추가된 게 아니라 저거는 17번이 있던 거고 그 위에 16번이 그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33쪽에 가면 이제 원고 적격에 가는 건데 최신 판례가 하나 추가됐죠.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은 갑이 사단장,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하급심 찾아보니까 39 보병 사단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39 보병 사단 출신 수험생이 있다면 저 판례는 절대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9 사단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출신들은 이 판례를 절대 까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억의 매체로 연상하라고 저 써놓는 거예요. 그 강서구 거기 동장에 와서 강서구 하는 거예요. 강서구 사는 친구들은 교통할아버지 김조한검 할아버지를 까먹을 수가 없죠. 절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참여한 징계위원회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정부가 어이구 꼭새가 잘못됐네. 판례기재 거기에 오타자 정오편 낼 뻔했는데 이거 수정해서 보내야겠네. 파일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건데, 자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징계처분 취소 사건에서 가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구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익이 없다라고 해도 그럴듯한데, 근데 어차피 구제 저거는 안 되지만 정보 공개 목적 달성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면 헷갈릴 수 있는 판례. 갑으로서는 여전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 이거 기억해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한정되는 경우,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웬만한 게 행정기준법에 많은데, 손해배상 책임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제재처분의 지적기간에 관한 것도 행정기본법이고, 감사의 공표는 이제 권익위법이죠. 김영란법이라고 일명하는데, 여기 중대한 과실, 밑줄을 안 쳐놨는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거 미리 한번 읽다가 발견해가지고, 먼저 출력한 친구들은 밑줄이 없을 건데 나중에 접속한 친구들은 이 밑줄 들어가 있어요. 새로 올려놓은 파일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26에 관련되는 판례인데 426에 7번 이게 추가가 됐죠. 이거는 최신 판례가 아닌데 깜빡 잊고 누락했던 건데, 영유아 보육법에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결국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럴 건 아니라 그랬죠. 재량행위가 원칙이잖아요. 대부분이 기득행위만 이용되는데, 행정청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가름하여 과징금, 이 변형과징금 이거 재량이다. 그래서 과징금에 관한 게 부동산 실명법 빼고는 나머지가 다 재량행위였죠. 그죠? 그다음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는 이거는 추가를 한 거예요. 427에 보면은 추가를 했죠.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제 5번으로 넘어. 근데 이건 개정할 때나 할 거죠. 정오표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일단 과징금 상한액인데 이게 위반행위 횟수만큼 늘어나냐, 아니면 그냥 일회 처분에 대한 상한액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데 판례가 일관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유명한 판례죠. 이게 이제 행정이법에서 봤잖아요. 자, 청소년 보호법에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 명령이고 과징금 수액의 의미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거 그때 선정했죠, 그죠? 이게 궁산시 조촌동의 안개하우스라는 그 유흥주점의 조 모양, 입 모양
당시 여고생 17세 2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정액이라고 원래 위반한 때 800만 원 이렇게 정했으니까 2명 고용해서 2번 위반했으니까 이파리 심리에서 1,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죠. 근데 대법원이 그 유흥접대부 요즘 매매촌을 시킨 것도 아니었고 고작 6일간 기간도 짧았고 그 다음에 그 불법 영업으로 인한 그 이득액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과징금 1,600만 원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그냥 시행령이 법규명령이라고 하면서도 무시해버리고 최고한도액이다 이래가지고 취소 판결 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서 대통령령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해서 취소 판결 내리는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의 비판을 받았던 거죠. 요거는 이제 행정입법에서 봤던 판례고, 두 번째 보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요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됐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뭐 이 편에 배웠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위반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최고한도 5천만 원이면 곱하기 뭐 2, 3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죠? 아까 1번도 그렇고 3번도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보면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까 3번 판례의 연장이죠. 뭐냐면 여러가지 위반했을 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한 번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제약이란 거예요.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정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천만 원 한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게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행정청이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게 가능했음에도 임의로 몇 가지를 구분해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최고한도액 5천만 원 정한 이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위반 발견했을 때 한 번에 다 부과할 때 5천만 원이 한도인데 일부 발견한 거 갖고 5천만 원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갖고 5천만 원 또 때린 거예요. 이 사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 자,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달리 말하면 행정청이 전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해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한도인데 1차 부과 때 3천만 원 했다면 2차 그 새로 발견돼도 5천만 원 범위 내 2천만 원만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사안은 1차 때 5천만 원 다 부과했기 때문에 다른 게 발견됐더라도 전혀 새로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 판례 제가 의미를 기존 판례 제약인 줄 알고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추가한 건데 중요한 판례 이거 판례 평속도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437 관련해 가지고 시정명령 대상에 관한 거 하나 78년 나왔죠. 그 다음 이게 뭐 재량이다. 가볍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간 진도에 관한 지나간 진도가 하나가 남아. 공무원 그때 말로 했던 거 있죠. 450일 관련해 가지고 보충자료 9페이지 보면 수산업협동조합 저게 무슨
개를 갖다가 그 수출하는 걸 통제한 그 사안인데,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공조합이잖아요. 공공조합인데 우리가 그 최신 판례 봤지만, 최신 판례는 아니었지만 한국토지공사 2010년에 최신 판례는 아닌데, 한국토지공사는 얘가 공무원이 아니라 아예 행정주체라고 했죠. 배당 책임 주체로. 근데 수산업협동조합은 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제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보충자료 지나간 진도에 관한 거를 이 시간에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가배상권 2주 나머지 요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